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9번 절도와 강도에 대한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정답은 이게 몇 번이냐면요, 2번이 답이거든요. 자, 답 체크 한번 해볼게. 자, 2번이 답인데 2번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그러면 1번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 갑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 타이밍이 언제야? 야간이야. 주거에 침입했다는 행위태양이 있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A가 주거하는 101호 출입문을, 자, 뭐라고? 당겨봤답니다. 자, 문을 당겨본 것부터 뭐로죠? 바로 주거 침입이 되는 거죠. 그죠?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갑에게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일단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범죄의 성질을 갖고 있냐면은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언제야? 야간이어야지 돼요. 일몰 후라는 얘기죠. 껌껌해졌을 때는 얘기죠. 우리가 대낮에 멀건대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하면 어때요? 공포심이 더 있고 그만큼 더 위험이 있고, 또 범죄자가 어떻게 돼요? 도주한다든지 아니면은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무겁게 벌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거침입이라는 행위태양과 플러스 주거침입죄하고 절도죄라는 이 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합범의 형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출입문을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댕겨보는 거. 이 댕겨보는 거부터가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잠깐만 화면 좀 바꾸자.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우리 형법 제 330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어요. 주거침입 강간죄가 있어. 이거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자, 요거는 잠깐 적어볼게. 이건 형법이고, 그죠? 조금만 계셔. 요거는 성폭법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자 빼고 그냥 3조라고 적어놓을게.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실행의 착수 부분이야. 실행의 착수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겠죠. 실행의 착수를 이 두 가지를 공부하고 가셔야 돼. 예? 자, 봅시다. 그러면 야간 주거침입 형법에서 말하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330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면은, 실행의 착수는 바로 주거침입시야. 주거침입시. 더 정교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손잡이를 당겨볼 때야. 자,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그죠? 남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볼 때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거고,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것이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 실행의 착수. 자, 이 경우에는, 자, 성폭법 3조에서 말하는 주거침입 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뭐냐면은 강간의 의도로서, 그죠? 강간의 의도로서 폭행과 협박을 개시했을 때예요. 저 더 정교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놓고 빤스 벗어, 빤스 벗어,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면은 칼을 들이댈 때, 그죠? 칼을 들이댈 때. 자, 요럴 때가 바로 뭐예요? 그 상대에게 폭행 협박을 개시했을 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해볼 거고, 자, 요거 아래 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 그럼 헷갈리지 않겠죠? 머릿속에 오래 각인이 돼 있어야지 됩니다. 이 영상을 갖다가 수십 번 돌려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행의 착수를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야간, 형법에서 말하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같은 경우에는, 자, 주거 침입 시에, 그죠? 주거 침입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그 정교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손잡이를 당겨보는 시점을 갖다가 바로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성폭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강간을 해야지 돼. 강간을 하고 나서 주거 침입하는 건 아니고, 그죠? 주거에 침입한 놈이 강간을 해야 성폭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죠? 주거 침입 강간죄가 되는 거야. 실행의 착수는 언제냐면은 주거 침입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의 의도하에, 그죠? 바로 폭행과 협박을 개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뭐 야, 빤스 벗어,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 아니면 칼을 들이댈 때, 이럴 때가 강간의 의도로서 이런 말을 갖다 내뱉고 협박을 했을 때, 폭행을 했을 때 드디어 뭐가 된다?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한다. 예.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걸 박스 한번 해봐. 그리고 실행의 착수라고 나와있죠? 제가 뭐라 그랬었죠? 출입문 당겨볼 때라 그랬었죠? 문 당겨볼 때. 언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여기 써있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뭔다? 출입문을 당겨볼 때. 이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그죠? 실행의 착수가 그 문을 당겨볼 때니까, 그죠? 적어도 어떻게 돼요? 죄명이 어떻게 나와? 야간 주거 침입 만약에 절도할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가 되겠죠. 그죠? 그죠? 예. 그죠? 물건을 가져갔으면 기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1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2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2번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합동절도나 합동범 얘기 나와있죠? 그죠? 합동범. 일단 읽어볼게요.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시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틀렸죠? 여기 벌써 틀렸죠? 그죠?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있어야지 바로 합동범이 성립하는 것이죠. 갑을병 몇 사람 등장했어? 3사람. 자, 여기다 3사람이라고 적어. 3인이 등장했습니다. 자, 합동절도. 자,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몇 명 이상이 있어야지 됩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그죠?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죠? 3명이 공모했어요. 자, 그래서 범행 현장에 지금 몇 명 등장했어?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러면 합동절도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요? 맞아, 합치하는 거죠. 그죠?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갑은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자,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입니다.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갑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구성된다, 성립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되겠죠? 요거 당시에 2002년도에 대박이었었어요. 이 사건이. 예? 합동범이면 합동범이고 공동정범이면 공동정범이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었는데 2002년도에 판례가 이것을 갖다가 인정을 했죠. 그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죠. 그죠?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당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면 애들 대박 다 틀렸단 말이야. 지금도 애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야. 경찰 공부에서 합격하는 애들은 몇 %야? 대략 5%에서 3%밖에 안 된단 말이야. 97%가 대부분이 어떻게 불합격이죠? 그죠? 대부분 97%가 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그러면 왜 이해를 못할까요? 학원에서 개판으로 설명해서 그래, 이거는. 자, 그리고 그 강사만 원망할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2달 내에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냐. 그죠? 2개월 과정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합동범이라는 거하고요, 합동범이라는 거하고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친구 보고 내가 그랬어요. 경찰 공부한대. 몇 년 됐니? 했더니 3년 됐대요. 그래서 필기는 돼봤니? 했더니 한 번도 안 돼봤대. 야,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데 어떻게 너는 시험에 단 한 번도 6번이나 쳤는데 한 번도 안 됐냐? 했더니만 몰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대. 그래,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면 야, 너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차이점을 아니? 했더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 뭐든지 말 좀 해봐. 했더니만
여러 명이서 뭐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공모해 갖고 범죄 저지르는 거래. 야, 합동범도 여러 명이서 공모해 갖고 범죄 저지르는 거고 공동정범도 여러 명이 공모해서 범죄 저지르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니? 너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자,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차이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조금만 계셔봐. 조금만. 자, 여기 조금만 계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자. 자, 조금만 계셔봐. 조금만 계셔. 자, 여기에 일단 내가 여기다가 앞에 합동범이라고 적어볼게. 합동범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공동정범이야. 합동범, 공동정범. 자, 요거 가운데로 이렇게 진하게 해볼게. 요것도. 자,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합동범이라는 것은 요 안에 요게 범죄 현장이 요 안에 만약에 범죄 현장이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 현장에 2명 이상이 같이 범죄 현장에 있는 거고,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좀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이격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 합동범하고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자,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자면은, 합동범이라는 것은 범죄 현장에 이렇게 1명, 2명. 자, 범죄 현장에 지금 이 박스 안에 지금 어떻게 돼 있니? 범죄 현장에 2명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다는 거하고, 공동정범은 뭐냐? 범죄 현장에 1명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야, 우리 뭐 절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하면서, 그니까, 너는 들어가서 돈을 갖고 오고, 그죠? 너는, 밖에서 문간에서 문을 따고 넌 대기하고 있고, 너는 밖에, 문 앞에서 자동차를 시동 걸어 놓고 있어라. 도망치기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각자의 임무, 바로 기능적 행위 분담을 하고, 자, 범죄 현장에는 1명만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동정범이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범죄 현장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범죄는 공모했지만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얘네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야. 범죄, 절도해 오라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범죄 현장에 몇 명이 존재해? 2명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합동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A라는 양반하고 B라는 양반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그 즉석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합동범이라 그러고, 그렇지 아니하고 범죄 현장에 1명만 들어가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되셨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자,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범죄 현장이야.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범죄 현장이야. 그런데, 자,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현장이 어떻게 돼 있어? 적어도 2명이 있어야 돼, 범죄 현장에. 자, 여기다 손으로 한번 적어볼게,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이 갑자기 동시에 존재해, 여기서. 동시에 존재하고, 여기에는 공동정범은 갑만 들어가 있는 거야, 갑만. 그리고 나머지, 자, 조금만 계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예? 자, 보자. 다시 한번 합동범과 공동정범을 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 자, 그래서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네모칸 안이 범죄 현장이라고 봅시다. 네모칸이 범죄 현장인데, 합동범은 갑과 을이라는 양반이 동시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그 즉석에서 서로 협력해서 합동을 해갖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것을 합동범이라 그러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 범죄 현장에는 갑만 들어가 있고, 그죠? 나머지는 을과 병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태 있죠? 이것은 공동정범이야. 예? 되셨나? 그래서, 비록 이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지금 범죄 현장에 2명이 들어갔는데, 범죄를 같이 병이라는 양반도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합동범죄의 병은 뭐가 되는 거야?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이 병에 대해서. 지난 2002년도에 인정한 바로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25년 정도 됐죠. 그죠? 2002년에 그때 당시에 쇼킹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시험 문제 대박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애들이 다 틀려 이거. 90%가 틀리더라고 애들. 나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 근데 나중에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선생님, 합동범과 공동정범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는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 했더니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합동범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범죄 현장에 갑과 을이 동시에 들어가 갖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바로 즉석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갑이 실패하면 바로 을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범죄 현장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야, 을 보고 그러는 거야. 야, 사람은 그렇게 강도짓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강도짓 하는 거야 하면서 시범을 보인다고 해서 더 범죄가 대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합동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도주 딱 3개밖에 없어요. 형법상에는. 그리고 특별법상에서는 뭐가 있어? 바로 성폭법에서 바로 특수강간죄가 있죠. 그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요. 그래서 총 4가지 범죄를 합동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공동정범은 자, 좀 느슨한 형태야. 느슨한 형태로서 범죄 현장에 몇 명? 1명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을과 병이라는 양반은 어떻게 돼? 따로따로 지금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이격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합동범과 공동정범은 크나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차이점을 갖다 적어볼게. 자, 시간적, 장소적으로 뭐다? 바로 접합되어 있는 것이 합동범이다. 여기다 적어볼게. 자, 요거는 서로 간에 이격이 돼 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응? 자, 되셨나? 자, 요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합동범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갑과 을이 동시에 어떻게 돼요? 접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 하더라도 병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합동범죄의 뭐다? 공동정범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현장에 몇 명? 1명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범죄는 공모했지만 자, 2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형태야. 되셨나? 그래서 우리 형법은 합동범을 훨씬 무겁게 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정범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기본 형량이 무기징역 7년 이상 막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합동범이야. 예? 되셨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 못하면 영상 많이 돌려보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다? 자,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협동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요 말 들어가 틀린 거야. 오케이? 되셨죠? 자, 이제 3번으로 가보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자,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니까 갑이 A의 자취방에서 A를 살해하고 그 방에서 사망한 A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방의 벽에 걸려있던 A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왔답니다. 자, 일단 피해자가 사망했어. 되졌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사망한 사람이 그죠? 그 물건을 갖다가 벽에다 걸어놨었는데 생전에 그 물건을 갖다가 얼마가 흘렀어? 시간이 4시간 30분이 흘렀대요. 그렇다는 것은 뭐야? 사망 후에도 계속 여전히 어느 정도 점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주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점유가 이탈되었다고 보지 않고 그 망자, 비록 사망했지만은 그 사람의 생전에 바로 점유가 계속 지속됐다고 봐서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하는 거야. 예? 절도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 근데 왜 강도는 안 됩니까? 강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강도살인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물건을 강취하기 위해서 강취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죠.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잖아. 강도살인죄는 되지가 않죠. 그죠? 그죠? 강도살인이 되려면 강도짓을 한 놈이 사람을 죽였을 때 강도살인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물건도 어떻게 돼? 지금 일반 절도만 되지 강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애당초 마음 먹었을 때 강도지수에서 물건을 뺏어오겠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동그라미 3번의 사례에서는 살인죄하고 어떻게 돼요? 절도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도는 왜 성립하냐? 바로 비록 사람을 이 양반이 피해자를 살해했지만은 4시간 30분쯤 흘렀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살아있던 생전에 있던 사람의 그 물건이 비록 사망했지만 물건의 점유가 지속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와 절도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자고. 자, 4번에 보자. 4번도 여러분 애들 많이 틀리는데, 자, 갑이 A와 채무 변제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갑이 그 돈을 갚을 놈이고요. 을이라는 사람은 돈을 꿔준 놈이야. 그래서 이놈이 자꾸 돈 빨리 안 갚냐고 지랄연병을 떠니까 언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야마가 돌아갔고, 자, 돈을 줄 놈, 바로 A라는 놈을 죽여버렸어요. 살인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랬는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존재했나 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비록 이 피해자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채권의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비록 돈 받을 놈을 죽인다고 한들 그 채무를 면탈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살인죄는 되지가 않는 거지. 왜?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설사 그 피해자를 죽인다고 한들 채권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자식이나 마누라가 와갖고 이봐요, 당신이 우리 남편 돈 꿔갔잖아 이러면서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한들 어떻게 된 거야? 이 경우에는 강도살인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죠?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강도살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채권의 존재가 없어야지 됩니다. 채권의 존재가 없고, 자,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돈을 주기로 받기로 한 이런 약속이 있을 때 바로 피해자를 죽여버려서 도저히 그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강도살인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 자, 조금만 계셔. 자, 보자. 자, 채권의 존재. 자, 채권의 존재를 보자고. 이거 검정색으로 해야 되는데 저기로 색깔로 나오냐? 조금만 계셔봐. 자, 채권의 존재의 여부예요. 만약에 채권의 존재가 있다, 그죠? 명백하게 예를 들면은 차용증 같은 거예요. 차용증 같은 거. 채권의 존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그죠? 만약에 차용증 같은 것이 없어,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자, 피해자를 죽인다고 한들,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죠, 여기. 채권자, 피해자를, 그죠? 죽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자, 이 경우로 나누어 보자. 만약에 차용증 같은 바로 채권의 존재가 명백히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자를 죽여버리게 되면은 죽인다고 한다라고도 차용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가 여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강도살인이 어떻게 된다? 강도살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존재가 없어. 서로 구두로 약속한 거야. 말로만 했어. 그리고 만약에 돈을 현금으로 꺼줬어. 예? 그래서 이 가해자가, 범행자가 이 새끼만 죽여버리면 내가 돈 갚을 돈이 없다 해갖고 죽여버렸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강도살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돼. 예? 아셨나? 예?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죠?
채권 존재가 차용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설사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도 그 종이 차용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강도살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구두로서 돈을 꿔고 빌린 거야. 자, 이 경우에는 피해자만 죽여버리면은, 그죠? 채권자만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주장할 방법이 없죠. 저놈이 나한테 돈 꼬갔습니다 라고 주장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 채권자를 죽여버리게 되면은 강도살인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얘기가 어디 나와있다? 동그라미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 여기 나와있지만 채무의 존재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거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강도살인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성립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보겠습니다. 우리 정인천 씨, 그죠? 정인천 씨가 최근에 좋은 강의 부탁한다고 저 힘든 와중에도 수험생이면서 순경 공부하시는 분인데도 자그마치 3만원씩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조금 뭐 돈을 받아 맛이 아니라 이 선생님의 지식을 가져가겠다. 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뭘 얻어가겠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뭐를 얻어가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그죠? 사람이 어때요? 좀 달라 보이죠? 그죠? 고맙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도 여기 후원금 주신 분들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덕인 씨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최고 닉네임 갖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 보면은, 그죠? 고맙더라고요. 윤채영님, 그죠? 윤채영님, 송소은 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후원을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강의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후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가상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모르겠어요. 석사 박사 이런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야. 하지만은 시험장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시험 떨어져 가면서 얻어낸 지식들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저런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터득한 지식이 많아. 문제 풀면서.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니까 더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강의를 넣어주면서, 그죠?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 그죠? 고맙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영상을 녹음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달에 이게 후원하신 분, 자, 정인천 씨, 송소은 씨,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최고 닉네임 윤채영님, 그 다음에 이덕인님, 그죠? 어쨌든 잘 되셨으면 하고, 이 영상 이해가 안 가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돌려보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매우 중요한 강의 해드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차이점,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세요. 그리고 합동범이 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몇 명이 필요하다?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합동범이 되려고 하면은 범행 현장에 몇 명? 2명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든지 그 즉석에서 바로 상대의 범행을 도울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합동범을 공동정범과 달리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도주 3개고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도 또 합동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